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도 LNF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이 LNF 관련해서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이번에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잠정 실적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잠정 실적을 좀 먼저 체크를 해볼 거고, 전방 산업은 또 어떻게 될지 일단은 함께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은 테슬라 꼬리표를 지우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이거에 있어서는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면 아실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보도 빠르시니까 아마 알고 계실 텐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테슬라 관련해서 원래 테슬라가 하락을 하면, 좀 강하게 하락을 하면은 LNF도 그 영향을 좀 강하게 받았었거든요. 원래 시장에서 보던 리스크 또한 이 LNF가 테슬라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라는 것도 이 LNF의 단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 꼬리표를 조금씩 지워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최근 뭐 출하량이라던가 인도량이죠. 예, 인도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LNF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함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부분과 그리고 과연 어느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컨센을 어느 정도 벗어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당장 저희가 뭐 예상을 한다고 해서 100% 맞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과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LNF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먼저 보면요, 오늘 그래도 선방을 좀 하고 있어요.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오늘 지금 코스닥이 1.21% 지수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큰 폭으로 대부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3%에서 5% 정도 밀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NF가 잘 긍정적으로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극재 기업들이 이제 좀 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 아무래도 셀 기업에서 출하량 부진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당연하게도 이 셀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극재도 좀 오늘 밀릴 수가 있겠구나 싶어서 시초에 이제 5%가량 밀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지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거를 또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에만 단지 좀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온 부분도 아니고,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아니라 매수 물량이 좀 일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메이저 수급 쪽에서 매수 물량이 좀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실적을 한번 같이 좀 살펴봐야겠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은 매출액을 먼저 볼게요. 단기 실적을 보면은 6조 1000억인데, 이건 Q예요, Q. Q 보면은 마이너스 23.4%입니다. 그리고 YOY를 보면은 마이너스 29.9%로 거의 30% 정도 마이너스인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73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Q로 봤을 때 마이너스 53.5%죠. 근데 사실상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AMPC가 포함이 되어 있다. AMPC는 세제 혜택이죠. AMPC 혜택이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은 1889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AMPC 1889억 원을 제외를 해버리면은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16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일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방 산업이 좀 부진했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초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출하량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은, 유럽 쪽
이 유럽 쪽의 수요 부진이랑 그리고 GM향, 이 얼티엄 셀즈 출하량 약세, 그리고 이 LNF와 좀 밀접한 관계였던 이 테슬라 판매량 부진 영향이 사실상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24년도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38.7만 대로 이 시장 기대치의 15%를 하회를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인도량 하락에 따라서 테슬라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LNF가 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라는 점이 이 LNF가 이 테슬라 꼬리표를 좀 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LNF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LNF가 이런 매출처가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다각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대하고 그리고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김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리스크들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모습들이 이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4월 25일 날 이 실적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적 설명회 일정 전후로 해서 테슬라나 뭐 GM 등 이 고객사들의 실적 설명회에서 밝혀질 연간 EV 이 전기차 전략과 가이던스가 2차 전지 업종의 컨센서스와 그리고 투자 심리를 결정할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는 시점에서는 일부 변동성이 좀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LNF도 아마 1분기는 실적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기존에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왔을 때 1월 달에서 2월 달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때 이제 하락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 이때도 이미 1분기와 2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지 못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선반영이 일부 된 모습들이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이제 안 좋게 나온다, 뭐 실적 쇼크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조정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최근까지 지켜주었던 자리는 최대한 좀 지켜주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슈와 국내 또 총선이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는 CPI 발표가 있죠. 그래서 금리 관련해서 글로벌 지수라던가 국내 지수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면은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수를 좀 같이 좀 염두를 해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지나간다고 한다면은 실적 부분까지는 4월 달에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초까지 확인을 해야겠죠. 5월 초까지 체크를 해서 결과적으로 LNF가 실적 설명회를 진행을 할 때, IR을 진행을 할 때 또 체크를 해봐서 과연 어떠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벌려놨던 이런 숙제들을 다시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제가 또 그걸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슈라던가 뭔가 이런 전망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들어왔었어요. 이제 주가가 하락함에 불구하고죠. 오늘 말이 잘 안 나오는데,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며칠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일 연속 순매수세가 들어왔고,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찍혔지만 오늘도 역시나 순매수세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수급은 외국인 수급이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모건 스탠리랑 메릴린치, 맥쿼리증권은 근데 과거에 이제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왔었던 부분이라서 사실 크게 신경은 쓰이지 않고, 최근에 이제 메릴린치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아마 쇼커버링 물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변동성이 있으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60일 기준으로 해서 JP모건 서울 쪽에서도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JP모건은 아직까지 그 대량 공매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물량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꾸준히 좀 체크를 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여러분들 항상 댓글란 열려 있으니까요. 댓글란에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